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게 별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올려봐 드렸는데요. 거기서 빛이 약간 이제 왜곡되면서 굴절되는 모습으로 시뮬레이션이 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걸 확인해 보니까 빛이 왜 굴절이 되느냐? 빛은 수평하게 일직선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왜곡이 된다고 해도 불과 뭐 0. 몇몇몇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왜 그런 시뮬레이션을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짓날 자정에, 동짓날 밤이죠. 동짓날 자정 시간에 태양은 반대쪽에 있는 남의 귀선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고도각이 약 1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북극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면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귀선이 있고 북의 귀선이 있는데 한국은 이쯤에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동짓날 만약에 자정 쪽에 태양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밤 지역에 있고요. 밤. 이쪽은 낮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쪽 반대편 거리가 약 18,500km가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태양이 낮게 떠 있잖아요. 그리고 대략 한 5,000 정도를 잡아주시더라고요. 5,000km에 떠 있다면 이 고도각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쪽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한국 그리고 북극 그리고 태양이 이쯤에 떠 있으면 이 고도각이 약 15도 나올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18,500km이고요. 여기서 여기가 5,000km 이다 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딱 15도가 나오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빛이 가는 최대 거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옵니다. 이렇게 수평하게 빛이 온다는 거죠. 자,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빛이 오는 거죠. 자, 초당 30만 킬로인가요? 초당 30만 킬로로 달려옵니다. 빛이요. 자, 그래서 약 한 8분 정도가 걸리죠. 이제 이건 교과서 때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북극성이 있잖아요. 북극성의 빛은 약하지만 저희 눈에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극성은 학자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데요. 뭐 400광년이다. 때로는 뭐 800광년이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일단 400광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0광년에 떨어져 있는 북극성에서 빛을 사방팔방으로 쏘겠죠. 지구만을 향해서 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쏘고 있는데 그 중에 빛이 와서 지구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네. 자, 빛은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자,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보다 북극성의 빛의 강도가 더 세고 더 멀리 보낼 수 있어야지만 400광년이라는 곳을 날아서 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빛이 강도가 세야지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저희 이렇게 호롱불을 이렇게 촛불을 켜놨어요. 촛불을 켜면 이 주변을 밝지만 여긴 어둡잖아요. 촛불이. 자, 그런데 요게 장작불이 됐어요. 장작불. 장작불이 되면 더 많은 공간에 이렇게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켜면 더 많은 곳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가 뜨면 온천하가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거리를 전제 조건으로 주지 않으시면 이 내용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평면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북극이고요. 그리고 한국, 그리고 너머에 있는 태양. 자, 거리는 18,500km. 이 태양이 어디까지 비칠 수 있을까요? 이제 둥근 지구에서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까지가 아니죠. 더 멀리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에서 빛을 쏘는 건 약 1만 킬로미터까지 빛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빛을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의 굴절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굴절이 되면 안 된다. 네, 저도 똑같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진행해 볼게요. 자, 스탠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이 안에는 전구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불을 비추면 이렇게 환해집니다. 자, 빛은 굴절이 없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빛은 굴절이 없죠. 네, 지금 요 판이 구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구름 사이가 구름이 다 촘촘하지 않고 이제 구름끼리 떨어져 있고 그 틈새가 있으면 빛은 이렇게 아래로 직진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자, 먼 거리에서 이렇게 태양빛이 오고 있습니다. 빛이 굴절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체크를 한 거죠. 빛은 정확하게 일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가 구름 사이에 있는 빛을 보면 이 빛은 이렇게 어떤 특정 광원을 향해서 빛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 태양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 거리가 나온다. 실제로 태양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내용이 무엇이냐? 요렇게 원반 같은 걸 하나 준비하고요. 구멍을 뽕뽕 뚫어놨습니다. 이 광원 자체가 이렇게 이 원반보다 훨씬 컸을 때는 이 빛이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원반이지만 광원이 작다. 이거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빛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빛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보다 훨씬 크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크고 빛은 수평하게 날아가고 있고요. 지구가 작다면은 여기에 구름들이 있어도
다이렉트로 통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그림은 평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에 작은 태양이 있죠. 약 한 50km 지름을 가진 태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새에서 이렇게 빛의 각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지 않은 곳에 태양은 떠 있고 빛은 나아갈 수 있는 한계 킬로미터, 그러니까 빛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떤 빛을 갖느냐, 강한 빛을 갖느냐, 약한 빛을 갖느냐에 따라서 빛이 멀리도 갈 수 있고 때로는 멀리 못 가고 가까운 곳에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빛은 과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을까요? 둥근 지구 과학에서 말하는 태양빛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북극성은 4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과연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으면 환하지만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은 희미하고 실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빛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